어제와 똑같은 아침이 반복될 때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서도 몸은 침대에 붙어 있고 마음 한편으론 오늘도 그저 그런 하루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아침 습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범했던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그 시작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박영수 씨는 올해 65이십니다. 30년을 회사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하신 후 처음엔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었고 점심때가 되어서야 겨우 식사를 하고 저녁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압은 높아졌고 혈당 수치도 위험 수준이었으며 무엇보다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10년 후 모습이 걱정됩니다. 그날 밤 박영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졌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으며 표정엔 활력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수 씨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새벽 5시였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그분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첫날은 쉽지 않았습니다. 몸은 다시 누워있고 싶어 했고 머릿속엔 그냥 1시간 더 자는 게 어떠냐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씨는 그 순간을 견뎌냈습니다. 천천히 옷을 입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만난 풍경들이 낯설도록 아름다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핀 작은 들꽃, 이슬을 머금은 풀잎,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는 그 신비로운 순간들 말입니다. 그날 이후 박영수 씨의 아침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산책만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고 2주일이 지나자 잠에서 깰 때 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물 한 잔을 마시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아침을 거의 먹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2달째에 접어들자 박영수 씨는 아침 산책 후 집에 돌아와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따라하는 것이었지만 몸이 점점 유연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어있던 자세도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아침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다 보니 하루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전 시간에 할 일을 찾게 되었고 점심 식사 후엔 낮잠 대신 독서를 하게 되었으며 저녁엔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박영수 씨는 동네 도서관에 가입했습니다. 아침 산책 후 시간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서예 동아리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고 망설임 없이 신청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관심은 있었지만 바빠서 시도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붓을 잡고 먹을 갈며 한 획 한 획 글씨를 쓰는 그 시간은 명상과도 같았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졌고 집중력이 생겼으며 무엇보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완성했을 때 그 뿌듯한 말입니다. 4달째 박영수 씨는 건강검진을 다시 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혈당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으며 체중은 5kg이 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깜짝 놀라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박영수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아침을 바꿨을 뿐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영수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그 설렘,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기쁨,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꿔 나간다는 자부심 말입니다. 예전엔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았다면 이젠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박영수 씨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런 변화가 가능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분도 처음엔 힘들어하셨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산책을 건너뛰고 싶었고 몸이 피곤한 날엔 그냥 더 자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아침 루틴을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것, 그리고 10분이라도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습관을 확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아침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건강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며 그 시작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짓습니다. 아침을 허둥지둥 시작하면 하루 종일 쫓기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여유롭고 의미 있는 아침을 맞이하면 그날 하루가 내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중년 이후 삶에서 아침 습관은 더욱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쁘게 살아온 세월 동안 우리는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은 항상 출근 준비로 바빴고 저녁은 피곤해 지쳐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침 습관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길어집니다. 그 여유로운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신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명상을 할 수도 있고,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아침 습관은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며 주변 상황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온전히 내 선택입니다. 이 작은 선택과 실천이 쌓이면서 우리는 다시 삶의 주인이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아침 습관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우울감이 적고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더 건강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운동은 하루 종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며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아침 습관을 만들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선호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첫째, 일찍 일어나되 충분히 자야 합니다. 무리하게 수면 시간을 줄이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리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첫 시간을 급하게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텔레비전을 켜는 것 대신 잠시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돈됩니다. 셋째,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든 스트레칭이든 제초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잠들어 있던 몸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아야 합니다. 간단하더라도 영양가 있는 아침을 먹으면 오전 시간 동안 집중력이 높아지고 과식을 패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신만의 의미 있는 활동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독서든 글쓰기든 명상이든 취미 활동이든 나를 성장시키고 기쁨을 주는 무언가를 아침 시간에 배치하면 하루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침 습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완벽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날은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계획했던 것을 다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책하기보다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 속도가 아닙니다. 박영수 씨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어떤 주는 거의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지만 다음 주엔 한 번도 나가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했고 또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습관이 자리 잡아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아침은 어떤 모습인가요? 알람 소리에 놀라 일어나 급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유롭게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 지금의 아침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내일 아침을 달리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아침 10분을 다르게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10분이 20분이 되고 30분이 되며 어느새 아침 전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박영수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 그 하루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아침에 결정됩니다. 어떤 아침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어떤 하루를 살게 되는지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어떤 아침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평소보다 조금만 일찍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창문을 열고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박영수 씨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의 시작, 바로 내일 아침입니다. 함께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내용을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